러시아 월드컵이 아슬아슬합니다. 정말로 잔디가 문제였을까요? 어제 밤에 있었던 축구 얘기 지금도 논란이 꽤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치혁 차장. 네. 무승부로 끝났는데 어제 상대편인 이란이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신태용 감독이 경기 전부터 이번 경기는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신태용 감독이 평소에는 너무 과감해서 문제였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어떨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로 신태용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지는 몰랐고요. 예. 그리고 이란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은 게 어제 저도 살짝 놀랬던 게 이란이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미드필드에서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거기서 이 압박을 풀지 못하고 경기를 쉽게 해나가지 못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보였을 때 선수들도 이란이 그렇게 좀 전진해서 수비를 한다는 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태용 감독의 전술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0대0 졸전 끝 무승부의 결과보다도 이후 얘기거리들이 오늘까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영상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워낙 관중 소리가 크다 보니까 경기장 안에서 사실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소리 질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소통을 저희가 계속 연습해왔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들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좀 그래도 이제 우즈벡 가서도 분명히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어제 서울에서 경기를 했는데 관중 소리를 이제 탓하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이제 명백한 말 실수인데요. 김인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실제로는 수비수들 간에, 퍼펙트 수비수들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다 보니까 관중의 함성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안 됐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퍼펙트 수비진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그러면 퍼펙트 수비진들이 대화 소통이 안 됐던 건 이게 다 관중 탓이냐. 팬들은 목이 쉬어라 열심히 응원했는데 도대체 관중 탓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김영건 선수는 관중 탓을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인터뷰 내용, 이어진 인터뷰 내용 보면요. 6만여 관중들이 오셨다. 선수들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관중들께 너무 감사하다. 직접 경기장에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TV로 응원해 주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만 나가다 보니까 관중의 함성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와전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자기에게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인의 말실수로 인해서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말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졸전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김영건 선수가 팬들을 폄하했다, 팬들 응원을 무시했다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캡틴 주장이었기 때문에 장치혁 차장 이게 문제가 더 커지니까 축구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서까지 김영건 선수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김영건 선수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절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나 뭐 공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상당히 크고 나서 많은 취재진들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김영건 선수의 의사를 좀 받고 싶은 취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김영건 선수가 출국을 앞두고 뭐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뭐 간단한 형식으로 축구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일단 사과의 뜻을 먼저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네티즌들 반응 들어보니까 어제 그 결과와 분노가 다 김영건 선수의 저 말실수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만 또 저런 말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 들고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저도 어제 사실 저 현장에 있었었거든요. 그 어제 갔더니 실제로
경기장에 다 그 빨간 물결, 붉은 악마의 함성을 더 돋구기 위해서 직접 축구협회에서 이제 빨간 티셔츠까지 나눠주면서 했는데 그만큼 축구협회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경기 아니에요? 많이 했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란 원정을 갔을 때 이란 팬들 10만여 명이 들어온 이란 팬들이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는 상암을 붉은색으로 가득 채우겠다. 축구협회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입장하시는 모든 관중들을 위해서 붉은 악마 티셔츠 6만 1000여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줬고 팬들은 그걸 입고 착석을 했고요. 또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직접 홍보 영상에 출연해서 더 많은 팬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이란의 길을 눌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할 정도였는데 예. 김영건 선수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좀 꼬이고 있어요. 이게 6만 관중이라는 게 4년 만에 들어온 6만 3천 관중인데 우리의 그 뭐 짓밟힌 자존심은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예. 이 팬들도 이 이란은 제발 좀 이겨달라. 이 팬들의 자존심도 상당히 짓밟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6만 관중이 모였고 그 비싼 돈을 내고 입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있던 팬들의 실망감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들 때문에 이제 호흡 잘 맞잖아. 이 말실수가 더 불거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김영권 선수, 주장인 이 김영권 선수의 이 말실수 논란,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핵심 선수와 감독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문제를 어제 경기 끝나고 곧바로 지적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은 공격을 풀 수 있는 잔디 상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잔디가 이런 상태에서 누가 어떤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란이나 페르시아인들은 잔디에 밀리더라도 치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잔디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 선수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잔디에 밀리면 중심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많이 넘어지고 볼 컨트롤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예, 지금 뭐 감독이나 선수나 다 잔디 탓을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 하면 저희 2002년 월드컵도 개최됐던 곳인데 뭐 잔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인 건가요? 그렇죠. 이번의 문제는 잔디 교체 작업이 너무 임박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워낙 그 K리그의 정규적인 경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 대외적인 뭐 콘서트라든가 다른 집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축구 이외의 행사가 열리면 상당히 잔디가 훼손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월드컵 예선 때 선수들이 이 잔디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고 예. 어쨌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 축구협회나 그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도 이번에 잔디 교체를 결정을 한 것인데 이 잔디 교체 시기가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뿌리가 정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잔디를 교체한 게 맞았느냐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체 시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교체를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잔디를? 아예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잔디를 교체했을 때 뿌리가 내리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니라 거의 경기에 임박해서 잔디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잔디를 교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외관상으로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선수들 입장에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난주에 서울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날씨까지 안 도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잔디 교체에 대해서 임박했더라면 아예 다른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했다. 이런 생각 좀 해요. 아니, 어제 근데 보시면 예. 잔디가 심어져 있다가 아니라 떠 있어요. 잔디가 덮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화로 이제 저 선수들이 이제 저 스파이크를 하고 이제 지나가면 그게 고스란히 이제 파이는. 그렇죠.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아니, 잔디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도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뭔지는 알겠죠. 아니 우리 선수만 그 잔디에서 찐 것도 아니고 이란 선수 같이 뛴 거고.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을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공을 앞으로 주고 전진 패스를 주면서 계속 직선의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공격수로 나왔던 선수들 3명을 보면 황희찬 선수라든지 권창훈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들어가다가 급격하게 중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스타일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방향 전환해서 꺾을 때 잔디 때문에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란 선수들보다 더 좌우로 많이 흔들기 그렇죠. 때문에 잔디
잔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잔디가 이런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태용 감독이 좀 아쉬운 부분이 공격수들을 그런 성향의 스타일의 선수들보다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이근호 선수나 이동국 선수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예, 그런데 좀 의문인 게 경기 직전에 바로 저 잔디를 밟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저기서 연습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기에 들어갔더니 잔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잔디 전에 한 번 연습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아마 그 적응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에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디가 좋지 않은데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죠. 예. 하게 연습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만큼의 이 심각성을 몰랐다. 느끼지는 처음 못하지 보면요. 않았나. 네. 그 훈련할 때 잔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잔디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훈련하기 직전에 케로스 감독이 자신들이 배정받은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한국 팬들이 본다면 한국 팬들도 화낼 거다. 월드컵까지 개최한 나라가 이런 잔디 구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디 상태에 대해서 좀 케로스 감독이 심리전 그리고 홍보전을 펼쳐버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신태용 감독이 직접 나서서 우리 잔디도 엉망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이기고 러시아 월드컵 확정 졌으면 이 뭐 잔디 문제든 김영건 선수의 말실수 논란이든 뭐 없었을 텐데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시는 저 신태용 감독이 특히 이 선수 교체 타이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 때문인지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팬들의 환호 소리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벅찼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했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남은 우즈벡전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 이동국 선수의 6분 투입은 패러디가 많아서 아까 잠깐 봤지만 이동국 선수가 샤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고 글쎄 왜 이렇게 짧게 투입했다고 신 감독이 판단했을까요? 일단 신 감독은 이란을 상대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뛰는 경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끝까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를 최대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일단 김신욱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의 비슷한 스타일의 공격수를 조금 더 해서 단순하게 가고 싶지는 않았다는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이동국 선수가 이 소속팀에서도 교체로 나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90분 내내 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짧은 한 30분 정도의 경기력은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제 이란과의 경기에서 한 60분 이후까지 어떤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동국 선수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카드였다고 봅니다. 예, 평론가님 사실 저희 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이 6분 출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신태용 감독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장시혁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트라이커를 선택할 때 타겟팅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소위 상대 문전 앞에서 위치를 잡아서 위치를 선정해서 흘러나오는 세컨볼이라든지 아니면 공중볼을 따내는 몸싸움을 통한 골을 만들어내는 골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카드로 김신욱 선수를 먼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신욱 선수와 이동국 선수가 같이 들어가면 타겟팅 스트라이커가 2명이 돼요. 근데 이제 김신욱 선수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공격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6분이 남았을 때는 롱볼밖에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잘게 만들어가기보다는 롱볼을 선택하다 보니까 머리 위로 띄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신욱 선수 혼자서는 버겁겠다. 그러면 이동국 선수가 같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정 감독 입장에서는 김신욱을 이동국보다는 더 먼저 선호하는 카드로 썼는데 이동국 선수를 먼저 선호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신 감독의 판단 미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저는 신 감독에 대해서 어제 경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제 신태용 감독에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수들 간의 훈련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공격수들 간에 이 말은 뭐냐면 해외파 선수들, 황희찬이나 손흥민 선수가 늦게 합류하면서 손발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다. 예. 근데 반대로 K리거들은 손발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K리거들 중심에 K리그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선발 라인업을 짜고 오히려 후반에 손흥민 선수를 조커로 넣는, 손흥민과 황희찬을 후반에 조커로 넣는 경기 운영을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예. 일단 뭐 주장의 말실수에다가 그리고 잔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동국 선수를 왜 이렇게 늦게 넣냐라는 얘기까지 이게 다 한 번에 없어지려면 우즈베키스탄전 이기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장치혁 차장 이게 최악의 상황이면 우리가 아예 월드컵 뭐 아니면 플레이오프까지 못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 마지막 한 경기를 놓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월드컵 항상 이 막바지가 되면 저희들이 경우의 수가 어떻다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예. 이번만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프고요. 예. 일단 우리가 뭐 이기면 당연히 자력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기게 되면은 같은 시각에 하고 있는 시리아가 이란을 이길 경우에 우리는 3위로 떨어지고요. 시리아가 비기거나 지면 우리는 2위로 자력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게 될 때 시리아도 지면 우리는 또 3위로 피오행 갈 수가 있고요. 예. 시리아가 우리가 지고 시리아가 이기면 우리는 완전히 플레이오프 가능성도 4위로 없이 떨어지죠.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3위로 결정이 나게 되면 예.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조 아닌 B조의 3위와 일단 홈앤어웨이로 한판 대결을 벌이고 거기서 이기고 나서 북중미의 4위 팀과 또 한 번 3, 4위 이 홈앤어웨이 경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겨야만 정말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을 따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평론가님 저는 너무 어려워서요. 단도직입적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즈벡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경기 열리기 전에요. 중국이 우즈벡 잡는다고 예측했거든요. 예. 근데 이란과 시리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란이 이미 뭐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으니까 봐주기를 하지 않을까, 같은 중동 국가끼리 출전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케이로스 감독의 성향상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지금 이번 최종 예선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요. 무실점으로 최종 예선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케이로스 감독의 입장에서는 시리아전은 이기거나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운영을 풀어갈 겁니다. 예. 그렇다면 시리아는 우리가 가정하는 최악의 경우 시리아가 이란을 잡는다는 가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기가 거라고 봅니다. 비기면 우리는 비교도 올라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장치혁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즈벡을 잡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신정 감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요. 경기 풀어가기가. 예. 무승부만 해도 된다는 경기를 풀어갈 때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안일함을 가지게 되고 또 경기 후반 30분을 넘어가면 점점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가 되면 선수들의 각오도 달라지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번 우즈벡 원정에서는 꼭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이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이번엔 시원한 골 폭죽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너무 실망한 팬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믿어봐야 되겠죠? 상대성을 언제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란한테 우리가 이렇게 못 이긴 건 이란한테 전통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우리가 10승 3무 1패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즈벡을 만나면 우즈벡이 정말 잘할 때도 우리는 우즈벡을 만나면 이상하게 이기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즈벡을 만나서 우리가 우즈벡을 무릎을 꿇이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즈벡 팬들은 이번만은 한국을 잡자라고 하겠지만 예. 역사는 반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분이 너무 핑크빛만 떠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한 번 더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월드컵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